소녀가 돌아봅니다. 누가 소녀를 불렀을까요? 파란색 터번을 머리에 두른 소녀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소녀의 귀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진주 귀걸이가 그림을 보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림 속의 소녀는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커다란 눈과 살짝 벌어진 입술, 관객을 바라보는 표정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정은 수줍어하는 듯 하기도 하고요. 당돌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소녀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네덜란드의 화가 페르메르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지요. 윤곽선이 없는 스푸마토 기법으로 완성된 인물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영화를 통해 더 많이 알려지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작품이지요. 얼굴이 클로즈업된 매혹적인 소녀의 모습,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 정지된 순간, 얼굴의 각도가 특별합니다. 페르메르의 다른 그림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연출이면서 일반적인 초상화의 연출도 아닙니다. 이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가로 39cm, 세로 44cm의 작은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매력적인 그림 속 소녀를 바라보면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페르메르의 다른 그림 속 대부분의 인물은 감정이나 스토리가 연상되는 배경이나 장치, 소품들이 등장을 하지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조금 다릅니다. 소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명확히 드러나는 내용이 없어서 소녀의 매력과 신비로움이 더해지는 그림이지요. 작품 속의 소녀,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제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호구의 인물이지요. 화가 페르메르가 창조해낸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 그림은 한 인물의 초상화가 아닙니다. 트로니라고 부릅니다. 당시 북유럽 화가들 사이에서 이 트로니 형식이 유행을 합니다. 트로니는 네덜란드어로 사람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그리는 것.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림을 통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신비한 소녀의 이야기는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트래시 슈발리의 베스트셀러 소설로 재탄생하고 2003년에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록 호구의 서사로 만들어진 영화이긴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화가 페르메르와 아름다운 하녀 그리트 사이에는 잔잔하고 미묘한 감정선이 살아있어요. 콜린 퍼스,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으로 등장했던 이 섬세하고 애틋한 영화는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지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풍경들, 화가 페르메르가 살고 있으며 활동을 하던 델프트의 아름다운 도자기들, 잔잔한 빛이 투영된 실내 풍경들, 영화는 아름다웠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미장센이 화가 페르메르의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감독 피터 웨버는 화가가 만들어 놓은 판타지 속 소녀의 존재를 믿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름다운 하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화가 실제 화가 페르메르가 상상했던 이야기였을까요? 작은 그림 하나가 수많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페르메르가 남긴 작품은 불과 34점에 불과하지만 화가 페르메르는 미술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작품을 남겼지만 네덜란드 미술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풍요로웠던 시절입니다. 이른바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시대이기도 합니다. 귀족 계층이 독점하던 미술작품 시장이 부유해진 중산층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화가 페르메르는 일상적인 삶을 그렸습니다. 성서 이야기와 신화가 테마의 중심이었던 바로크 시대가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화가 페르메르는 렘브란트, 프랑스 할스와 더불어서 네덜란드 17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페르메르, 빛의 화가라 불렀습니다. 페르메르의 작품은 섬세하고 고요합니다. 정적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하고요. 그 순간 페르메르의 작품 속 포인트, 하이라이트가 눈에 들어오지요. 그림 속에서 소녀의 진주 귀걸이가 살아나고 반짝거립니다. 페르메르가 사용하던 푸엥틸레라 부르는 일종의 점묘법, 점을 찍듯이 쌓아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지요. 덕분에 소녀의 진주 귀걸이는 더 드라마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는 페르메르를 대표하는 컬러 노란색과 파란색이 뚜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터번 머리 장식, 당시 화가들의 그림 소재에서 자주 등장했던 오리엔탈리즘 영향이지요. 하얀색 옷깃이 강조되면서 진주 귀걸이의 맑고 투명함은 선명해집니다. 진주에 주목해볼까요? 진주는 페르메르의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소품이죠. 현재 남겨져 있는 34점의 페르메르 그림 중에서 진주가 등장하는 그림은 21점에 달합니다. 화가의 진주 사랑은 대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주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지위와 부의 상징이었어요. 진주가 등장하는 페르메르의 작품을 만나봅니다. 젊은 여인의 초상, 진주 귀걸이를 한 다른 소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베일을 쓴 소녀라는 타이틀로도 알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려졌고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깨에 스카프를 두른 소녀가 어두운 배경에서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코와 얇은 입술, 소녀의 인상은 소박하고 가정적인 느낌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게서 나오는 매혹적인 느낌하고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품 역시 화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트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소녀의 감정이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림의 짙은색 배경이 깊은 상상력을 부르고 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가진 여인이라는 타이틀의 작품이에요.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로 차려입은 여인이 머리에 예쁜 리본을 메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페르메르의 다른 작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러브레터라는 제목의 작품에도 등장을 하는 그 여인이지요. 편지를 쓰는 여인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산층 미술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화가 페르메르는 교양 있는 시민들의 삶을 엿보는 장면을 많이 연출합니다. 대부분의 페르메르 그림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왼쪽의 창에서 들어오는 빛을 향하고 있어요. 모피로 장식된 노란색 코트를 입은 젊은 여인, 상류층 여성이 틀림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를 정리하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진주 목걸이를 쥐고 있는 모습 그리고 멍한 여인의 표정, 앞에 걸린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거울, 여성의 허영심과 여성의 권력을 이야기할 때 그림에 자주 등장을 하는 소재지요. 아래쪽으로 드리워진 어두운 청색의 식탁보 덩어리가 여인의 밝은 공간과 강렬한 대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류트를 든 여인, 커다란 진주 귀걸이를 한 젊은 여인이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창밖을 열심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악기 류트를 조율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때문일까요? 페르메르 작품 중에서도 눈에 띄게 더 차분하고 부드러운 그림이에요.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빨간 모자를 쓴 소녀, 이 작품도 페르메르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드라마 트로니 중의 하나입니다.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또한 상상의 인물이죠. 강렬한 컬러, 빨간 모자와 파란색 옷이 인상적입니다. 젊은 여성을 표현했어요. 고개를 돌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소녀. 페르메르의 그림에서는 특별한 빛의 방향입니다. 다른 그림들과는 다르게요.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두 여인, 여주인과 하녀. 여주인과 그녀의 하녀가 편지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페르메르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컬러, 노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페르메르가 즐겨 연출하던 여성의 모습, 일상의 장면이 어우러진 그림이죠. 그림은 흥미롭습니다.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진주, 커다란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눈부신 노란색 의상의 여주인, 우아한 모습이지요. 그 앞에 검소한 옷차림의 하녀. 그런데 의외로 하녀가 두른 파란색 앞치마는 울트라마린, 페르메르가 사용하던 귀하고 값비싼 물감이지요. 왼쪽에서 떨어지고 있는 빛은 여주인의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고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편지를 응시하고 있어요. 그림의 배경은 어둡지만 인물의 표정과 컬러의 그림자, 그림에서는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편지도 페르메르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편지가 등장하는 작품들에서는 은밀하게 혼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그림에서는 하녀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두 여성의 몸짓, 표정, 왠지 편지 내용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페르메르의 그림은 항상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바로크의 대표화가 렘브란트는 빛의 마법사라 불렀습니다. 그 빛의 마법사 렘브란트와 비교될 만큼 화가 페르메르 또한 탁월한 빛의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렘브란트의 빛이 어둠 속에서 나오는 강렬한 빛이라면 페르메르가 만들어내는 빛은 온화하고 섬세하고 부드럽지요. 페르메르 그림의 매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가 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1881년 헤이그의 한 경매에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현재 우리 돈으로 4만원 정도 가격에 팔립니다. 이후의 그림은 마우리츠 하위스 미술관에 기증이 되고요. 여러 차례 해외 전시를 거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하지요. 사실 화가 페르메르의 그림은 거의 200년이 넘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귀스타프 쿠르베를 비롯한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페르메르의 작품들이 재조명되고 사실주의 미술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빛의 화가 페르메르의 영향력은 인상주의 미술로까지 이어집니다. 페르메르 작품의 사실성과 시각적인 묘사에 대한 진실함, 일상의 한순간을 포착해서 만들어내는 드라마틱한 화면 구성, 이전에 어느 화가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개성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에도 맞닿아 있는 페르메르의 작품, 여전히 매력적입니다.